그냥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요번에 3개월 안에 내 집 마련을 강력하게 하셔라. 최대한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월 23일 전까지는 서울의 물건이 급감해 갖고 지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는 급매물이 정부에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나오니까 내 집 마련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사세요. 그랬더니 급매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사겠다는 분들 갑자기 늘었거든요. 네. 더 기다리면 더 그러니까 빠질 거라고. 한 발 뒤로 빠지시더라고요. 소콜 TV를 운영하고 계시죠. 소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뭐 다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그 입장이 안 돼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그 입장에서는 또 각자 또 그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제 결과인 거죠. 결과. 그럼 이 결과는 앞으로 전월세 상승 그리고 이제 매매가 상승 그리고 나서 세금 증세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다주택자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다 먹고 살만한 분들이신데 이제 전월세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이제 월세는 이제 고액 월세로 가면 되는데 이제 전세는 이제 2+2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2+2 6년이라든가 이렇게 간다 한들 그런 거조차도 없을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질려버렸어요. 저도 이제 26년을 임대사업을 했는데 질려버렸어요.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특히나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 뭐 이런 분들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매일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는 전 처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0일 동안 1월 23일부터 올리신 것 같은데 부동산 이야기는 네. 지난 2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켜갖고 이재명 대통령 SNS 보는 게 이제 루틴이 됐어요. 루틴 그걸 보고 오늘은 왜 안 올리셨지 하면은 이제 어디 지방에 내려가셔서 또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너무 매일같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정부 신뢰가 계속 바뀌니까요. 네. 그런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다주택자는 좀 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 분들 중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서 팔기 아까운 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분 이제 소수가 있고, 안 팔려서 들고 가는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뭐 빌라나 뭐 똘똘한 오피스텔, 세채. 뭐 지방에 뭐 아파트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똘똘한 뭐 정말 세채 가지고 있는 분도 똘똘한 있고. 세채. 요 분들은 우선 좀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방은 이번에 그렇게 규제가 심한 것 같진 않고 네. 앞으로도 대출 규제서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까지 1억 이하, 2억 이하까지는 좀 풀어주는 정책으로 가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서울 쪽이 문제인데 서울 쪽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놈 세채도 보유세가 뭐 찌라시로는 2% 3%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과하더라도 1%까지만 가더라도 공시지가 20억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1.5% 2% 가버리면 4천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 한 1억 2억 특히 법인 하시던 분들 몇 억씩 내는 거 실제로 옆에서 봤는데 못 버티죠. 네, 못 버티시고 결국엔 다 파실 거 요번 5월 9일 전에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방은 이제 오르는 상황이고 지방 실수요자들은 뭐 당연히 이제부터 이제 서울만 오르던 거 이제 강원도 불구경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세 좀 오르시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되실 것 같고 지방 여러 채 가시신 분들은 저는 실거주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신축이라도 하더라도 지방은 가서 이렇게 임장하는데 신축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공실 구경하고 있는데 집이 좀 낡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요? 몇 년 됐는데요? 5년 됐는데 구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요 옆에 신축은요 여기 전실이 더 넓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아니 5년 된 게 구축이요? 아유 그럼 올해만도 지금 몇 개 단지가 더 들어왔는데 이 근처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은 이제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제 2008년도도 준신축이다 그럼 지방분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만 연결되면 준신축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면은 지방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결국엔 이 모든 게 저는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수요가 약해지니까 아무리 신축이고 그 동네 좋은 랜드마크라도 해도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방에서 광역시급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이 대구 안에서도 수성구 뭐 범어동 이렇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서울 저기 전세 끼고 사지 마시고 거기 내 집 마련부터 하셔라. 부산 해운대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해운대 내 집 마련부터 하셔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면은 아니 내 집 마련은 우리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여윳돈을 투자를 하시는 거지. 아니 배고픈 채로 마트에 가면 너무 아무거나 다 좋아 보인다. 그냥 본인이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템플스테이 이런 거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좀 이번에 많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뭐 오르는 게 세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마음고생도 하고 또 올라봐야 어차피 팔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4년 넘게 남았고 소득이 끊기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끊기고 이 집으로 차익을 먹겠다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강남에 뭐 두 채, 세 채 있으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강남, 서초, 송파 쪽에 물건이 많이 나오고 시세 차익이 많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강북이나 이제 노도강 이런 쪽은 오히려 매매 물건이 없고 지금 그쪽이 지금 불붙어서 지금 비강남권이 지금 올해는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방도 좀 이제 온기가 본격적으로 좀 퍼지는 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다려서 이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1월 23일 전까지는 시중에 작년 11호 대책 이후 토호제로 서울에 물건이 급감해 갖고 지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는 급매물이 정부에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나오니까 내 집 마련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사세요. 그랬더니 급매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사겠다는 분들 갑자기 늘었거든요. 네. 더 기다리면 더 그러니까 빠질 거라고. 한 발 뒤로 빠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요게 또 발표가 되니까 이사비 문제로 세입자분하고 좀 제발 그때까지 좀 나가주세요 하던 분들이 이사비 얘기 끝나고 안 줘도 중단하고 이제 갑자기 잠깐만요 또 이러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루 아침에 급변하는 이제 대환장 파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 무주택자분들이 약간 계속 갑을이 막 계속 바뀌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러면 기다려서 좋을 건 없다. 어쨌든 네, 뭐 저는 전월세도 그렇게 올라갈 생각합니다. 거고 네. 5월 9일로 매물이 잠길 거니까. 당장 내일 어떤 대책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이라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요번에 3개월 안에 내 집 마련을 강력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네. 이제 만약에 이제 5월 9일이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잠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난 거는 이제 끝까지 버티실 거고 시세 차익이 안 난 도시 외곽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 어차피 시세 차익이 없으면 양도 차익도 없는 거니까 양도세가 100%든 뭐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설 지나면 이제 그런 네.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네. 위주로 나오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아지실 것 같아요. 더더욱 더. 네. 네. 정부에서 1월 23일 대통령이 SNS를 하기 전까지는 아니 시중에 5월 9일 이후에도 이제 그런 물건이 나올 것도 없고 5월 9일 이전에도 이제 그런 그 중하급지 물건이 먼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반대로 강남 쪽에 양도 차익이 많은 뭐 10억, 20억 양도 차익 난 물건들이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를 80% 내야 되니까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양도 차익이 없는 물건들도 설 지나고 나서 마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나올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5월 10일이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좀 조금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취급받을 만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세 차익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매물이 이제 확 줄겠죠. 나올 건 없죠. 그쪽에서는 아마 안 나올 나올 거고. 건 없고 가격이 급등하겠죠. 근데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조만간 이제 6월 뭐 이제 선거 지나면 네. 보유세가 이제 확 올릴 거기 때문에 못 버티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다주택 하면 못 버티게 하겠다.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봤자 4만 채 중에서 이번 5월 9일 전까지 좀 팔릴 거고 나머지 버티는 물건들이 이분들이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길게는 노무현 정권까지 버티신 산전수전 다 겪은 네. 고수분들인데 앞으로 4년을 이 악물고 버티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80% 내고 그게 보유세를 80%까지 높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냈던 거 대비 50%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세금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양도세보다 더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 방에 뭐 3%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좀 도는데 네. 그거는 조금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지만 네. 뭐 조세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유주택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만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나올 수 있는 물건은 4만 채니까 본인이 그 다주택자 저렴한 물건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죠.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이 종부세가 원래 이제 지난 해에 낸 거에 뭐 150%까지밖에 못 올린다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300%로 풀어버리고 법을 다 바꿨어요. 법인은 그냥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막 법인들은 종부세를 막 20배 내고 30배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전에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네, 막 네. 2억 내고 3억 내고 했는데 그렇게 다 풀어버렸을 때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러면 진짜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억 내던 게 2억을 내서 그러면 네. 4년 동안 8억을 낸다고 했을 때 양도세가 8억이 넘은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고 그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법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세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본인이 이제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쉽지 않아서 그렇게 빠르게 하기는 어찌 보면은 지금의 그 대통령의 그 언급들은 지금 좀 매물이 출회가 될 것 같으니까 약간의 조금 더 푸시하는 느낌인 거지. 이게 막 진짜 현실화가 되기에는 좀 산 넘어 산이 있다. 네, 지금 거쳐야 될 게 좀 많은데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좀 트러블이 많고 이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법안을 좀 빨리빨리 해줘라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서 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그게 네. 딜레이 하는 게 이제 다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가 그 안에서도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네, 네. 딱 종부세 고지서가 선거 5개월 전에 날라오는데 그거를 국회의원들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니까 올려도 좀 그렇죠. 천천히 올려는 그렇죠. 정도로. 네.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어떻게든 뭐 빨리 뭐 갈아타고 뭐 해야 될까요? 설 전에 물건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설 전에 설 끝나자마자 내놔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사람들이 첫 번째는 눈치를 보셨고 지금 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저도 오늘 이거 발표되는 거 막 읽으면서 왔으니까 그 눈치를 첫 번째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나 언론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와이프나 배우자하고 가족끼리도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 물건을 막바지에 막 쏟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4월 초까지 가면서 정말 물건들도 쏟아져 나오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들은 지금 당장 내놓으셔야 된다. 파실 거면은 마음 정리를 빨리 하시고 집착을 버리시고 빨리 내놓으시고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내가 버티면 점점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어. 그렇겠지만 만약에 4월 초까지 그 물건을 딜하던 물건 두세 개를 탁 놓치는 순간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현장에 갔을 때 물건 양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간을 봐야겠죠. 그래서 물건 양이 넉넉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 쪽이다. 그럼 약간 이렇게 협상을 하시고 물건 양이 많지 않은 노도강이나 금강구처럼 지금 폭등하는 지역이다. 그럼 막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강남 쪽은 이렇게 딜하다가 물건 양 빠지는 거 보면서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어저께 그거 팔렸어. 뭐 오늘 아침에 있던 거 그거 신혼부가 아침에 안 보고 계약금 썼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자기가 보던 물건들 다 날아가는 수가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강남 쪽은 조금 물건 양을 잘 확인하셔라. 그리고 비강남권은 지금 바로 약정서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종부세를 막 계속 올리던 시절 때 보면은 네. 종부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항상 그 3, 4월에 막 매물들 좀 나오다가 4월 초중순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어차피 못 판다고 하면서 그냥 내자 하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계산하면 한 3월 한 중순에서 말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8년에 한 번씩 거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대출 뭐 30년 받아서 이걸 언제 다 갚냐 이러시는데 나 지금 40대인데 30년을 회사를 못 다녀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아니 다음 매수자가 와서 갚고 인플레이션으로 시세 차익이 오르면서 갚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건이 거래될 때 동시에 한 7명이 저기서 팔아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 나간 사람이 저쪽을 또 사고 이게 동시에 그날 한 4-5건이 거래되고 그 순식간에 이거 트리거 하나로 이렇게 여기가 팔았으니까 여기 사고 여기 산 사람은 나가고 세입자는 여기로 나가고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도미노 효과처럼 쫙 퍼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명이 이게 거래가 안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옴짝달싹 못하는 이게 팔려야 나머지가 움직이는 그렇죠.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동시에 멈추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과열이 빠르고 더 냉각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좀 혼란해질 거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진짜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환장 파티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빨리빨리 그냥 너무 막 그 어떻게든 좀 싸게 사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재면 안 돼요. 재면 안 놓칠 돼요. 수 있다. 결국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갭 투자니 뭐 이런 개념은 뭐 없어진 상태니까 결국에 이제 실거주 할 만한 집을 사시려고들 할 텐데 실거주 할 만한 집들은 또 다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강남이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9에서 15억대들이 막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이게 더 밑에 가격대로 내려가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남은 끝났다. 네. 강남 상승률은 끝났다. 그래서 요번 주도 그렇지만 데이터 보시면은 관악구가 전국 1등. 관악구가 1등 할 거라고는 최근에는 전혀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등이 전국에서 강서구, 그리고 종로가 전국 3등 막 이렇게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1월 초서부터 지금 2월까지 그것도 전국 상승률이 관악구가 1등, 그다음에 광명이 2등, 분당이 3등, 동안구가 4등, 그리고 수지구가 4등, 하남이 그리고 이렇게 되고 중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이렇게 돼갖고 지금 강남은 지금 안 오르고 지금 중간 상승률은 가격대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네. 지금 급매물 거래된 게 만약에 통계에 잡히면 어쩌면 조금 지난번보다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급매 왜냐하면 거래가 강남은 물건이 크다 보니까 작년부터 거래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대단지인데도 그래서 20억, 30억 되니까 하나 거래되고 막 이런 게 갑자기 급매가 툭 거래되거나 그래 버리면은 하락 데이터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남권 한강벨트 쪽은 거의 잦아드는 모양새고 그 넘어서 그리고 경기도권까지 쫙 상승률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올해도 계속 좀 이어지고 올해가 아주 절정에 치달을 것 같습니다. 중급지 지역이라고 네. 부를 만한 곳들이 네. 많이들 좀 왜냐하면 5월 9일까지 금매들이 싸게라도 네. 지금 던질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건 거래더라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또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지난 정고점 대비 뭐 몇 억 싼 물건이 나온다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소쿨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특히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무주택자, 누구는 1주택자, 누구는 다주택자. 그러다 보면 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집은 안 팔고 또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 표심으로도 연결되고 하니 정책도 또 항상 또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본질은 의식주, 필수제. 네. 그러면 결국에 내가 괜찮은 거를 살 수 있을 때 산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본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니까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계속 공부들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5월 9일 전까지는 이제 그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해라. 근데 만약에 5월 9일 이후에 일반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고 끝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갈아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무주택으로 가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반기에 파는 것도 그때는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급등하니까 파는 건 그때 좋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바로 전화가 왔고 방송 잘 봤어. 그러니까 나는 하반기에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20평에 있다가 30평으로 이사 가면서 전주택 팔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갖고 있으면 두 채로 조금 더 갖고 있다 팔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일시적 2주택. 예, 일시적 2주택으로 그랬더니 방송 잘 봤어.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넌 2주택 다주택자 악마야.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돼. 5월 9일 전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 내용이었어? 이러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매일 발표가 되니까 SNS에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보다 이건 매일 올라오는 이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는 방송을 보시면서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팔아야 되실 분들은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한 달 뒤 영상이 또 뭐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이럴 때는 좀 계속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을 좀 계속 좀 놓치지 않으셔야지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